네, 이제 고전시가 9에서 두 번째 작품 이중경의 어부별곡 들어가 봅시다. 얘네가 앞에 몽금포 타령이랑 이 어부별곡이랑 같이 묶여진 이유는 어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에서의 어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업, 진짜 직업인 어부의 삶을 얘기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진짜 어부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어옹이라고 하는, 그지? 가어옹이 뭔지 아시죠? 가짜 어부 할아버지. 그래서 선비들이 이제 그 속세를 떠나서 은거하면서 지낼 때 나는 어부이다. 뭐 어부의 삶을 살고 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뭐 지내고 있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가어옹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림 속에 항상 그 평화로운 어떤 자연의 모습을 그릴 때 꼭 어부의 모습이 아주 전만하게 조그맣게 늘 그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부가 얼마나 좋아 보이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걱정이 없어 보이면, 태평스러워 보이면 그 좋은 모든 그림 작품에 어부가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어서 이 선비들이 이렇게 이제 뭐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살 때에는 자기 스스로를 어부라고 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의 어부와 나에서의 어부는 다른 어부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그럼 일단 두 번째 수, 첫 번째 수는 없네요. 두 번째 수 들어가 봅시다. 이 두 번째 수의 어떤 시상 전개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중년 정도, 그리고 노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물외가 노년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뭐 유년 시절에는, 어릴 적에는 생각을 못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짧아서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밖에는 못해서 시서를 일삼도다. 시서는 시와 글이야.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서 알려주는 배워야 되는 그러한 그 선비로서 이렇게 지켜야 될 도리, 혹은 그리고 이제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내가 내 몸을 세워서 이름을 드날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에 오르는 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시설을 일삼았고, 중간에,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는 망령때요. 망령되다는 표현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이 좀 짧아서 이런 느낌인 거지, 정신이 없어서 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 명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익,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명예와 이익. 명예와 이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세의 가치죠. 그죠? 세속적인 가치. 그치? 물론 벼슬도, 입신양명도 세속적인 가치, 명리도 세속적인 가치. 그래서 어렸을 때와 중년 때에는 세속적인 가치를 바라면서 사는 참 그냥 좀 짧은 애였다. 이런 걸 이제 좀 이렇게 자아 성찰하듯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탄적, 여기서도 영탄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현재인 거예요. 현재이고 이제 좀 나이가 든 거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물외,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물 자체가 세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속인데 외, 바깥이야. 세속의 밖이야. 그러면 어디야? 자연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의 풍월강산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풍, 바람, 월, 달, 강, 산. 한마디로 풍월강산이라고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대유법이다. 자연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사는 것이 내 분인가, 내가 이제 사는 것에 가장 맞는 그러한 곳인가 하노라. 영탄적 표현으로 다 쓰였네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분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안분지족이죠. 내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은 자연 속에서 사는 강호 한정의 삶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수로 가면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려. 대꾸법 쓰였고 여기까지도 서리, 여기까지도 서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들 누가 옳다고 하겠으며 저렇게 한다는들 누가 외다, 외다는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틀렸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연으로 왔잖아요. 자연 속에서 지금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학 한 마리가 와서 아저씨 이건 좀 아니네요. 지나가다가 곰 한 마리가 와서 허허 참 노인네 거참 이럴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 오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더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누구 하나 참견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내 뜻에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거지. 그래서 옳거나 왜거나 옳든지 틀리든지 나도 내일 모르노라. 심지어 나조차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야. 어떤 뭐 주변의 어떤 그 시선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해탈 초월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상이 시비를 말아 어부무삼 그르리. 세상 속세 세속 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명령형이죠. 굉장히 자신 있는 거예요. 어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화자 자신이에요. 어부가 무엇이 그렇게 그르겠니? 여기는 영탄적, 여기는 서리. 적 표현이 쓰이고 있죠. 뭐가 그렇게 틀렸겠어. 틀릴 게 뭐가 그렇게 있겠니. 그냥 주어진 삶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이렇게 자연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잘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 가볼게요. 경륜을 내 알더냐. 또 서리법 나오죠. 내가 알겠더냐. 경륜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사는 어떤 그 방법 혹은 뭐 스킬 뭐 이런 걸 경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세상 사는 법을 제대로 알겠니? 잘 몰라. 내가 뭘 그렇게 안다고. 제세할 리 없을러냐. 여기도 서리법. 뭐 하더냐 됐고로 볼 수 있죠. 제세. 세상을 구제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할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산속에 묻혀 있다고 뭐 나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나 말고도 많이 있을 거야.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다 잘 되겠지 이런 마인드.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죠. 말만 이런 거지 실제로는 나라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왜? 뒤에 보시면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 뭐 태평성대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러한 시대는 얼마나 멀었는고 하고 물어보니 지금 시대는 태평스럽지 않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러한 시대인가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얼마나 멀었을까. 서리적이죠. 자기 스스로 그냥 묻는 거겠지. 그러면서 여기 자체에서 지금 나라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걱정 뭐라고 얘기해요? 우국, 그치? 우가 걱정할 우예요. 그래서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지는 대부분 해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뭐뭐의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멀었을까. 빨리 태평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 나라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뵐 데 없어라. 나는 뭐 스킬도 없고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세상을 구할 그런 위인도 못 돼라고 하더니만 여기에서는 필부의 위국 충심을
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필부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보통 남자, 보통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필부는 보통 사람, 보통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화자 자신이 아무리 봐도 필부는 아닌 것 같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별것도 아닌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 자신을 의미하고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별것 아닌 남자의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겉으로 보일 때가 없어라. 영탄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드러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지만 나랑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자연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게 내 분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창사는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대꾸법인 건 이제 이런 건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높고 높고 길고 길고 반복이 되는 건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운율은 뭐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고요. 창산 푸를 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청산과 같은 느낌이다. 푸른 산은 높고 높고 흐르는 물은 길고 길고 그래서 산고수장 창산은 높고 높고 산고 유수는 길고 길고 수장 똑같은 말이죠. 산은 높고 물은 기니 그 안이 좋을 소냐 서리법 아니더냐 그죠? 서리법 너무너무 좋다. 만족하면서 사는 자연에서의 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주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곳에서 사는 게 좋구나. 그래서 산수간 산과 수 사이 그러니까 산수 이꼴 자연, 대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일한인이 되어 한 개의 한가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에서 필부와 같은 느낌 여기에서 어부와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속세를 벗어나서 한가롭게 사는 나 모두 자기 자신 화자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산수간 일한인이 되어 허물 없이 사노라. 허물, 잘못된 어떤 뭐 결정 이런 것 없이 그치 뭐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살지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뭐 내가 못됐고 뭐 나쁜 놈이다 이런 거를 지금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물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노라. 영탄적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자신의 그 강호한정하는 이러한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글은 마무리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았죠? 그래서 좀 더 이 기계를 열심히 연구하고 혹은 뭐 비싼 걸로 한번 사보든지 해서 다시는 이상한 일 없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중간고사 준비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